생각하는 즐거움 G채널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생각하는 즐거움 G채널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제가 LBC에서 진행하는 화술 강좌, 특히 이제 일요일날 진행하는 자유 워크숍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강의 결과 리뷰를 좀 드리려고요. 이거를 드리는 이유가 제가 이제 매주 일요일마다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동안 화술 강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이제 결과를 영상으로 남겨놓고 그 자리에 오셔서 참여하셨던 분에게도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자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이 강의 평가를 수집을 하기 시작한 주제는 묘사하기였어요. 묘사하기 워크숍에서 진행을 했던 건 첫 번째로 제가 묘사를 어디까지로 규정을 했는가부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묘사는 이제 정밀 묘사, 그림을 그린다. 혹은 이제 말을 할 때 사람들한테 생각함에 있어서 좀 더 이미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 맞아요. 이제 그런 게 묘사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자고요. 사진을 보여주면서 묘사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물론 사진을 가지고 이제 묘사라는 표현을 쓰는 예술가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보편적인 기준을 생각했을 때 그림을 묘사한다고 하죠. 묘사한 그림이라고 그러죠. 묘사한 사진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묘사는 현실에 가까울수록 좋을까요? 실은 현실에 더 가까운 건 사진인데 사진을 묘사한다고 하네요. 근데 그림을 묘사한다고 한단 말이죠. 이제 말하기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현실을 그대로 상대에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묘사는 아니에요. 전달하는 사람이 어떠한 목적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중요하게 표현을 하고 덜 중요한 것은 좀 삭제도 하고 조금 덧붙이거나 색감을 바꿀 필요도 있는 것은 바꾸고 그래서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무언가를 전달하는 것이 묘사죠.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다양한 묘사에 대한 훈련을 진행을 했었어요. 처음에 이제 마중물 강의처럼 현대미술 이야기를 잠깐 했었어요. 혹시 마르셀 듀샹이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현대미술하면 빠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 작가의 유명한 작품 중에 샘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샘이라는 그 조각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이제 찾아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디서 본 것 같은 모양이니까요.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변기를 눕혀놓은 겁니다, 그냥. 직접 만든 변기도 아니에요. 어디서 주워온 변기. 그런 거 갖다 눕혀놓은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예술이 되는 시점은 그 사람이 거기에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술이 되는 시점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철물점에서 그냥 삽 사다가 걸어놓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작품 몇 개를 쭉 보여주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전달할 때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과 그것을 의미를 두고 그 의미를 생동감 있게 상대에게 전달하는 것. 그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훈련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마르셀 듀샹의 다양한 작품들 몇 가지를 더 얘기를 했었어요. 모나리자 작품은 수염을 그리는 것부터 몇 가지.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었고, 다양한 묘사들을 진행을 했었죠. 사진을 보고 묘사를 하고, 그 묘사를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묘사한 것을 떠올리고 다시 그걸 보면, 정말 저거였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묘사가 어느 정도까지, 그래서 그 묘사에 대해서 다양하게 또 훈련을 시켜드리고, 사람들과 그 묘사한 그 실습 결과를 가지고 또 서로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정말 밖에 나가서 워크숍이 끝나고 내가 아는 사람들을 만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그것을 쓸 수 있을지까지 훈련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결과입니다. 다행히 이제 평가 자체가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이런 피드백을 저도 보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여기 오신 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뭘 원하시는지 뭐가 더 필요할지를 저도 좀 체크를 하고 혹시라도 워크숍에 오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것 얻어 가십니다라는 내용을 좀 정리해드리기 위해서 내용을 준비를 했어요. 강의평점 평균은 9.1 나왔고요. NPS는 91% 정도 나왔더라고요. 다행히 첫 번째 딱 페이지가 10점을 주시는 분이네요. 어떤 점이 도움이 됐을까라고 했을 때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행동 양식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끔 팀끼리 하다 보면 이야기가 다른 데로 셀 때가 있는데 사람들이 좀 더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궁금증 가끔씩 생기는데 카톡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네. 어떤 응용 아이디를 얻었나? 묘사란 남에게 상상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하는 강의 주제가 연설이래요.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 연설 혹은 강연. 그리고 지금까지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이라 도움이 됐습니다. 라고 10점을 주셨네요. 묘사 단어를 많이 연구하려고 합니다. 라는 응용 아이디어를 얻으셨대요. 대화에 있어서 묘사의 의미와 표현 방법을 체크할 수 있었다. 조금 더 현실에 실천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더 알려주면 좋겠다. 라는 또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대화 표현 묘사에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 적절히 쓸 수 있을지 더 알고 싶다. 나의 생각과 의견을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대화에 있어서 최대한 상대방의 생각을 쉽게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묘사를 할 때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지 알게 되었다. 이게 묘사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그냥 설명만 하고 있거든. 아니면 전달만 하고 있거나 그것을 조금 더 생동감 있게 하는 것을 계속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알게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스토리텔링식 묘사와 객관적 묘사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은 무엇일까? 이제 묘사 훈련을 너무 시키다 보면 현실에서 발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시적 표현을 쓰려고 하고 너무 과장된 표현을 쓰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어떠한 묘사를 하기 위해서 계속 엄청나게 설명적인 이야기를 막 풀어나가기 시작해요. 그게 아예 안 되던 사람도 어느 시점에서 그게 된다고 생각하면 신나서 그걸 너무 과장되게 해버리거든요. 이제 그런 것과 객관적으로 조금 더 임팩트 있게 전달하는 것과 이게 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게 좀 힘든 거죠. 예. 그거는 이제 조금 더 경험을 쌓을 필요는 있겠죠. 그거에 대한 좀 추가적인 훈련도 나중에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묘사를 할 때는 상대방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주되 임팩트가 있어야 한다. 네, 맞아요. 오늘 이날 워크숍에서 진행했던 거죠. 그리고 원하는 거는 압박 면접 잘하는 법인데 그거는 제가 내일이나 모레쯤에 화술 강좌 상담으로 내용이 올라가요. 다양한 표현으로 의사소통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음. 그렇죠. 묘사로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 상당히 대화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게 되죠. 강의를 들은 후에 그날의 평가를 통해 흥미있는 부분, 관심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짚어볼 수 있는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 볼게요. 직접적으로 전달하지 않아도 상대에게 재미있게 전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그렇죠. 무언가 내가 원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대사, 단어가 있어도 그 단어를 언급하지 않고 상대에게 그 단어가 머릿속에 들어가게. 제가 그 수업 중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제가 예전에는 영화 시나리오를 그냥 취미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때 참 인상 깊었던 시나리오의 한 문장이 있었어요. 친구가 죽었다는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게 아마 이제 홍콩 영화의 한 장면이었을 텐데, 아마 그 배우가 유덕화였던 것 같아요. 근데 친구가 죽었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다? 멍하니 하늘을 이제 등시하겠죠. 멍해졌죠. 그리고 그 뒤에 한 줄이 뭐였냐면, 뒤에 멈춰서 있던 빨간 트럭이 지나갔다 했어요. 뒤에 멈춰서 있던 빨간 트럭이 지나갔다. 처음에 이제 이걸 왜 썼지, 이 문장을? 근데 그걸 영상으로 생각을 해보면, 빨간 트럭이 있을 때는 빨간 배경이 있는 상태에서 전화를 받은 거예요. 친구가 죽었다라고. 그리고 친구가 죽었다. 그리고 빨간 트럭이 쫙 지나가면서 배경이 하얘지는 거죠. 머릿속에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머릿속에 하얘졌다라는 것이 이미지로 우리가 감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그렇게 해놓은 거죠. 직접적으로 그 상황을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감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철수는 화가 났다. 야, 철수 요즘에 엄청 화내고 다니더라. 이것보다. 야, 철수 저번에 완전 분노 조절 장애 돼가지고 컵 한 번 깨먹었더라. 예를 들어서 물론 이건 뒷담화니까 좀 그렇지만 앞에 표현보다 뒤에 표현이 훨씬 더 직접적으로 화가 났다. 요즘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더라는 표현보다 훨씬 더 그 사람에 대해서 생동감 있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다양한 것들을 했었어요. 그렇죠. 이질적인 대상과의 연관성을 찾아서 연결짓기라던가 비유하기 등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으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스스로는 묘사에 대해서 순발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빠른 시간에 대화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에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연습을 해야겠다는 바람이 생겼대요. 묘사의 핵심 포인트를 알게 되어서 좋았다고. 묘사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게 되어서 좋았다. 1시간에 쉬는 시간 10분씩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알겠습니다. 쉬는 시간 조금 더.
적절한 묘사, 적절한 표현, 형용사를 사용해서 간결하게 내 의사를 말하면 더 상대방이 쉽게 이해하고 좋을 것 같다라고 느꼈습니다. 좋아요. 화가 나거나 감정적인 상황,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강의 주제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또 추가적으로 제안을 주셨네요. 묘사하기는 대화할 때 지루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묘사가 과도해지면 대화가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워크숍에서 진행하면서 알려드렸었어요. 대화를 하는 데 있어 지루하지 않은 묘사가 중요한 것 같다. 듣는 상대에게 공감을 가질 수 있는 주제 선정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느꼈다. 왜 좋은 묘사가 필요한지 동기부여가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런 뭔가 그날의 주제에 있어서 동기부여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에피소드도 중요하지만 센스 있는 묘사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해도 누가 하면 재밌어요. 누가 하면 생동감 있고 그 차이 중에 하나가 묘사의 기술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기도 해요. 좋은 주제 강의해 주셔서 감사하다. 생각나면 더 좋은 주제 원하는 거 있을 때마다 말해주겠다라고 올려주셨네요. 그리고 묘사, 생동감 있게 말하기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됐고 구체적인 설명과 색다른 묘사 간의 균형 잡기. 아까도 나온 거죠. 좀 스토리텔링 식으로 길게 늘어나가는 그런 묘사와 그렇게 설명하는 것과 색다른 묘사. 좀 생동감 있고 한 방에 임팩트를 딱 주는 그런 것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참신한 묘사는 꼭 유머처럼 느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맞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묘사를 할 때 참신한 묘사를 하는 건 어떠한 대상을 그 대상과 다른 것을 끌어와서 그 대상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작업이 제가 이제 유머 특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유머와 비슷한 뇌를 써요. 그리고 상대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연결을 딱 시켜주는 순간 상대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지적 권력을 표현할 수 있게 되거든요. 상대가 생각하지 못한 걸 던져줌으로써. 이게 상대가 모르는 지식을 늘어놓는 것과 상대가 생각하지 못했던 발상을 주는 것 중에서 지적 권력을 가져가는 건 물론 두 가지 다지만 순간적으로 상대에게 새로운 연결점을 주는 거입니다. 이게 그래서 참신한 묘사는 결국 유머를 통해서 얻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결과를 얻게 돼요. 그런 모임이나 상대와의 대화에 있어서. 아주 잘 배우셨네요. 낯선 사람에게 언제 편안해질 수 있을지 이런 것들 훈련을 또 해보고 싶다라고 또 내주셨네요. 대화를 많이 하고 실수도 하고 훈련할 수 있어서 참 좋았다. 실생활에서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 것인지 상황 시뮬레이션을 더 많이 만들어 달라라는 의견 주셨어요. 생각에 떠오르지 않을 때 무엇인가 대단히 창의적인 것을 생각하려고 했었는데 자주 일반적인 것도 생각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너무 새로운 것을 계속 생각해내는 것보다 내가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문장 몇 개를 외워놓는 게 이게 상당히 현실 상황에서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런 문장들, 제 책에도 이제 마법의 한 문장 이렇게 해서 뒤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만의 그런 문장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 한 장이에요. 9점 주셨네요. 묘사 표현 연습을 통해 어떻게 묘사를 하는지 감을 잡을 수 있었다. 라고 해주셨고, 처음에 약간 공식 같은 걸 주면 더 빨리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수업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수업도 있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수업인 경우에는 준비를 좀 해볼게요. 마치 뭐뭐처럼, 마치 뭐뭐같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에피소드를 말할 때 좀 더 재밌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강의평가서 작성해 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하고, 이를 통해서 제가 더 좋은 강의, 일요일날 4시간씩 매주 진행되고 있는 워크숍도 더 새롭고 더 보완된 강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일에도, 보통 평일에는 12주 과정으로 강의가 열리거든요. 그 강의에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도움되는, 현실에서도, 현실 생활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진짜로 변화가 느껴지는 그런 수업으로 준비하려고 계속해서 보완을 하고 노력을 해서 결과물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 일요일 워크숍은 자유롭게 참여를 하시면 돼요. 자유롭게 따로 신청을 안 하셔도 되고, 보통 일요일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10명에서 한 25명, 많은 경우에는, 아주 많은 경우는 30명 정도 이런 수준에서 많이 모임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아주 간단하게 강의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 강의에 대해서 실습하고, 나중에는 또 조별로 또 워크숍하고, 제가 또 피드백 드리고,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주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해 초인가요? 한번 이렇게 주제를 쫙 혼자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뭐를 했나.
그때 120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도 제가 이것저것 추가를 해가지고 지금은 그 주제로만 따지면 140개 정도가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일요일날 워크숍을 하다 보니까 그 140개를 여러 가지로 이제 섞기도 하고 더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이 워크숍 자체는 100가지 이상의 그 주제와 워크숍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날 또 오시는 분들 또 분위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제가 변형을 하다 보니까 실은 어떤 한 주제를 경험하고 그 똑같은 주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보통 1년 정도가 걸립니다. 매주 100개를 하면 2년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아예 어떤 한 주제가 한 2년 정도 안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주제는 또 다른 주제랑 겹쳐서 돌아오다 보니까 같은 주제인데 전혀 다른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100개 이상의 주제와 100개 이상의 커리큘럼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언제든 참여하셔도 항상 새로운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몇 년째 계속 참여하고 계신 분도 있고요. 이게 강의는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그것을 실습을 하고 그날에 배울 거를 또 다양한 방식으로 또 경험하고 또 나가서 쓸 수 있는 것을 혼자서 터득하고 자기의 목표를 이루고 그것이 진짜로 나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만약 일요일 워크샵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볼륨이 커지면 다른 요일에도 좀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항상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BC 소장 임철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